네. 예상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유닛 2요. 예상어휘부터 펴시죠.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asylum, 보호시설, 도피처, 정신병자 수용소. 특히 정신병자 수용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렇죠? asylum. 됐어요? 이 asylum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그 mental asylum, 그렇죠? psycho asylum, 우리가 lunatic hospital은 아니죠. mental hospital, 그렇죠? 정신병원이라 많이 쓰고요. 또 하나 asylum이라는 단어가 독해서요. diplomatic asylum 해서 diplomatic이 외교란 뜻이죠. diplomatic 외교적 피난처.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죄인들이 외교 대사관, 외교 공간으로 숨지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범죄자들을 추적하지 못하죠. 그 지역 그 경찰들이 추적 못하잖아요. 이런 외교적 보호권을 그죠, diplomatic asylum이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서 asylum이라는 단어가 원래 capture 또는 seize,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A가 nothing이고요. 더 이상 seize, 체포를 못합니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게 그렇죠. asylum의 뜻입니다. asylum 할 때 asylum이 원래 체포하다는 뜻이고요. 체포를 못하는 게 보호시설. 됐죠? 그 다음에 atavism, 격세유전. 그쵸?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 정리요. resemblance to ancestor, rather than immediate parents.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쵸? 여러 세대를 거쳐서 유전되는 게 격세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아버지 대머리 없는데, 할아버지도 대머리 아닌데, 왜 난 대머리야?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쵸? 6대주 할아버지께서, 그쵸? 그 대머리 유전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재수없게도 나 때 돼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atavism, 그쵸? 격세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atavism이라는 단어는요,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고조 할아버지가 ataviti, 이게 고조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그쵸? 그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격세유전, 그쵸? 격세유전에 대한 형식. 이건 동의어 잡기 힘들겠죠? atavism이라는 단어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쵸? 앞에 있는 ATA 있죠. 아타 할 때 이게 원래 아타 이게 원래 아빠란 뜻이야. daddy. 그렇죠? daddy. 그렇죠? 그러면 큰 아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요. atelier. 우리가 atelier 불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atelier. 그래서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나 작업실. 밑에 스튜디오라는 단어도 있죠. 스튜디오라는 단어 같이 한번 보세요. 작업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에서 나온 거라서요. 원래 atelier 할 때 atella, 이게 그 널빤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널빤지 각도로 막아놓은 것들을 atelier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작업실에서 workroom, 그렇죠? workroom, 스튜디오, workroom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augur, 복점관, 예언자, 점치다, 징조가 되다. 점치다, 징조가 되다. 원래 augur란 단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점쟁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는 점쟁이, augur. 그래서 점쟁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고요. 또는 그 점치다, 징조를 나타내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무슨 단어 있었죠?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에서 BODE, bold라는 단어인데 이 bold가 앞에 FORE를 붙여 forebode, 그쵸? 몸으로 미리 느껴지는 거. 또 예언하는 건 뭐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에서 전조와 징조를 알리다 할 때 herald라는 단어도 알죠? HERALD, herald. 또는요, 이렇게 전조를 나타내는 사람 뭐라고 그랬었죠? harbinger라는 단어 기억나죠? HARBINGER, harbinger. 그렇죠? HARBINGER, harbinger. 또요, prophet. 그래서 PROPHET, prophet. 또 예언하다는 뜻이고요.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라 어떤 그 물건 같은 거 있죠. 물건.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물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나타내는 물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증표라고 그럽니까? 증표, 이런 징표나 증표가 뭐 있는지 아세요? 그런 단어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한국 사람들 잘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그걸 그 의미를 파악 못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겠군요. TOKEN, 토큰. 이게 원래 보면 징표예요. 그렇죠? 뭐 this is just my token of this is just the token of my appreciation. 이게 저의 감사의 징표입니다. 할 때 토큰이요. 근데 이 토큰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비토큰 이렇게 쓰면 비동사 비를 붙여서 비토큰 그건 뭐뭐의 징표가 되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징후를 알리다. 됐죠? 또 우리가 불길한 징조할 때는 PORTND, 포텐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포텐셜스요. 그렇죠? PORTND, 포텐트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 오티즘이요. 오토란 단어 알잖아요. 우리 오토의 어원이 셀프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오토마튼, 오토바이오그래피 이거면 오티즘은요. 자기 자아 안에 갇혀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폐성, 자기 안에 갇혀있는 어티스틱, 자폐아 할 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셀프예요. 셀프. 오토가 들어가면 뭐다? 셀프예요. 오티즘, 자폐증. Mental disorder that make people unable to communicate properly or to form relationship. 그렇죠? 의사소통이나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못 만들어가게 하는 자기 폐쇄 특징을 그렇죠? 어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티즘. 그다음에 auxiliary. 이게 aux가 원래 help예요. 그래서 도움의 보조의. 그렇죠? auxiliary nurse, auxiliary staff 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auxiliary는 어디서 많이 봤었죠? auxiliary라고 발음하고 auxiliary라고도 많이 발음합니다. 그렇죠? auxiliary. 문법책 보통 챕터 5에 많이 나오죠. 조동사 표현할 때 auxiliary verb 할 때요. auxiliary verb 할 때 보조의 도움을 되는. 됐죠? 그 다음에요.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죠. 불어로요. 아방가르드. 그렇죠? 아방가르드. 첨단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방가르드는 첨단 예술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밑에 정의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vant-garde music, literature, and so on is extremely modern and more often seems strange or slightly shocking. The group of artists, writers, and so on who produced avant-garde books and painting and so on. 이 아방가르드라는 예술 장르가 있어요.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앞서가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인데 불어에서 아방가르드 안에 그러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방가르드 할 때 이 아방 할 때 방이요. 아방가르드 할 때 가르드가 길이고요. 아방이 앞서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여기저기 앞서가는 할 때 우리가 벵가드라는 단어도 많이 봤어요. 벵가르드 할 때요. 벵가드는 뭐예요? 그렇죠? 방랑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가는 벵가르드 이런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벵가르드. 벵가르드 알죠? V-E-N-G-U-A-R-N 벵가르드. 그 다음에 아바타. 설명할 필요 없죠. 아바타. 화신, 구현. 여기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문학에서 나오는 거야. Person or animal who is really a god in human or animal form. formal 할 땐 person who represent an ideal quality.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아바타는요, 여러분 독해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이 아바타가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이거 인도어예요, 인도어. 인도말에서 나온 겁니다. 인도말에서 나온 걸로요, 인도의 신이에요. 강림한 신, 인간의 형체로, 인간 세계로 내려온 강림신이 아바타라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예요. 버마 알죠?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게 영어화된 겁니다. 아바타. 인간의 형체로 신이 내려간 강림한 신. 그래서 이건 기독교 계열 단어는 아니에요. 아바타. 이거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바타. 그 다음에 aviary. 이거 했었죠? avi가 aviation. 그쵸? 우리가 auspicious 할 때요. 새라는 거예요. 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viary. 그쵸? 이게 새장이에요. 뒤에 있는 ARY 붙어 있으면 모여 있는 거죠. aviary. 새장. 됐어요? 이 aviary 보니까 우리 옛날에 양봉장, 양봉업 할 때요. 뭐 있었죠? 그때 apiary라는 단어 기억나죠? AV가 아니고 AP가 되면은 apiary. 이게 양봉업, 양봉장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avuncular, 숙부의, 백부의, 아저씨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지 않아요? 엉클 보이잖아요. 엉클. AV 띄워버리면 엉클. 그렇죠? 엉클이라는 단어 보이죠? avuncular. 이게 엉클이라는 단어가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avuncle. 이게 엉클이에요. 아저씨. 엉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V가 들어가는 게 AV. 이게 무슨 단어였었죠? atavism 할 때요. 그렇죠? 아타, 이게 할아버지, 아빠 이런 의미 되기 때문에 백부, 그렇죠? 아버지의 어른, 그래서 삼촌, 백부, 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avuncular. 나중에 이 단어 얼핏 보면 뭐랑 자꾸 헷갈려? vernacular라는 단어인데 vernacular는 이거 뭐죠? 토속어. vernacular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avuncular. 그 다음에요. azure. 이게 뭡니까? 딱 좋아요. 하늘색을 얘기해요. 우리는 푸른 하늘색, azure. 이것도 원래 영어 계열은 아닙니다. 이거는 페르시아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azure, 푸른 색깔의. 그렇죠? 따로 어원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요. azure, 푸른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늘색은 뭐예요? 스카이 블루죠. 스카이 블루. 근데 이렇게 푸르른 하늘빛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푸르른 하늘색을 나타내는 비치색. 우리가 비치색이라고 그러죠. 청옥색, 비치색. 이런 하늘색을 나타내고 비치색을 나타내는 보석이 뭐가 있죠? 에메랄드요? 에메랄드가 파란색이에요? 맞아요? 저 모르는데.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그렇죠. 사파이어 써서 S-A-P-P. S-A-P-P-H-I-R-E. 그렇죠. 사파이어. 그렇죠? S-A-P-P-H-I-R-E, 사파이어. 이게 푸른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베버, 직결화되기 막 나와있는데 제가 이 베버리라는 단어는 여러분한테 어떤 단어 많이 얘기했어요? 옹알이 하는 거로 많이 썼죠? 옹알이 하는 거, 그렇죠? 중얼중얼거리고 옹알이 하는 거, 옹알이 하다. 그렇죠? 흉내내는 단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버. 옹알이 하다. 그래서 이거 베블 말고도 여러분 무슨 말 했어요? 플레이트, 플래터, 베버, 지버리쉬 이런 거 하면서 옹알이 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죠. 기억해 두세요. 베버. 직결화되기, 더듬지어 말하기. 그 다음에요. backbite. 그쵸? 뒤에서 씹는 겁니다. 우리나라 딱 좋네. 뒤에서 씹는 거. 험담하다. 우리가 이거 험담하다는 단어로 뒤에서 씹는 것도 있죠. speak unkindly about someone who is absent.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죠? behind one's back. 그렇죠. 누구 등 뒤에서. speak behind one's back. 그럼 누구 뒤에서 말하는 거 있다. 험담하는 것도 우리가 험담하다는 단어로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G-O-S-S-I-P. gossip. 이것도 험담하다는 단어로 많이 쓰죠. 험담하다. gossip. backbite. bite가 씹는 거예요. 그런 단어 한번 봐볼까요? B-I-T-C-H. 무슨 단어죠? B-I-T-C-H요. 비치요. 이게 암캐란 뜻이죠. son of beach 할 때 암캐란 뜻인데 이 비치도 아주 치사하게 뒤에서 없는데 그렇죠? 뒷담화 치는 거를 비치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ackfire.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총을 우리가 fire 팡 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나와서 쏜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뭐 역발하다, 역효과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 피해가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겁니다. 됐어요? 역발하다. 그냥 가장 쉬운 단어는 misfire, 불발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굴 떼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 효과가 역효과가 미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무슨 효과? 부메랑. B-O-O.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B-O-O-M-E-R-A-N-G. 그렇죠? 부메랑. 또는 그냥 다시 튀겨오는 게 리바운드 되는 것도 있죠. 리바운드. 다시 튀기는 거. 그다음에 backtrack. 그렇죠? 같은 트랙이 길이라는 뜻이죠. 같은 코스를 다시 되밟아서 돌아오다. backtrack. 되돌아오다. backtrack. 상관없고요. backtrack이고요. 너무 간단하네요. badger. 이 단어 많이 했었죠. 오소리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소리가 굉장히 귀찮은 놈이라서 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는 의미로 쓰는 게 그렇죠?
badger의 뜻입니다. badger. badger. 여러분 오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오소리 badger라는 단어 말고 또 무슨 단어 쓰죠? 엑스맨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그 아만티듐인가 이거 나오는 애? 울버린도 오소리란 뜻이에요. 울버린. 근데 울버린은 울프 계열에서 온 거고요. 울버린. 그렇죠? 울버린. badger. 근데 여러분 이 badger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요것만 쓰면 뭐예요? 배지죠. 배지. 이 배지랑 오소리랑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오소리 그림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오소리가 머리에 이렇게 하얀 배지 단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이 있거든요. 그 모양에서 원래 오소리 머리에 이렇게 하얀 휘장을 단 것처럼 이렇게 하얀 요 앞부분이 하얘요. 알죠? 뭐지? 동물원 같은 거 어렸을 때 기억나죠? 그 앞니바가 그냥 시커먼 게 아니고 여기 하얀 그 배지 단 것처럼 하얗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원래 badger. 근데 오소리란 단어에서 얘가 성깔이 더러워서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죠? 자극적이고 막 이러죠. 그래서 괴롭히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harry, harass 또는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따라가서 괴롭히는 거 뭐였었죠? hound. 그렇죠? hound. harass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었죠. 집요하게 한 번 건드리는 게 아니고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고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또 잔소리를 해서 이 단어도 되는 거죠. 한 번 잔소리하면 끊지 않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괴롭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전에 했던 거 안 까먹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논리 풀 때 풀었잖아요. nagging. 그렇죠? nag요. nagging. 이것도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nagg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봤고요. 또 뭐 있죠, 여러분요? 괴롭히는 거. molest 이런 것도 봤었죠. molest. molest. child molest 할 때 아동 추행범 같은 거 있었고요. 그렇죠? 또 p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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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다. 곪게 만들다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pester.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badness 이게 농담, 조롱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conversation that involve a lot of joke and humor. 여기 BAD 이게 원래 농담이란 의미가 있어요. badiner 이게 BADIN badin 이게 농담, joke란 불어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농담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badness하고 여러분이 그나마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말 같은 걸로 조랑해서 사람 놀리는 거. 이런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진 않네요. banter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banter, bantering. badness, 그렇죠? banter.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요 단어도 전에 한 적 있었는데. liberty 이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받아치는 거. 그래서 누가 그렇죠? 뭐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바보 같은 놈 괜찮아. 바보라도 좋아. 너보다는 조금만 남으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재치 있게 응수하는 거. 리토션이라는 단어 알죠? 리토션. 그렇죠? 말대꾸 응수. 리파티 재치 있는 말대답. 그렇죠? 조롱. 이런 거 얘기할 때 badness, banter, 그렇죠? repartee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bagatelle 이거는 음악 많이 하시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게 피아노를 위한 소곡, 그렇죠? 소곡이라는 뜻이래요. bagatelle. 저도 잘 몰라요. 이런 bagatelle라는 거는요. 그렇죠? 음악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조그만 피아노 소곡집 같은 걸 얘기할 때 베가텔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알아야 될까요? 베가텔 이게 피아노 소곡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뭐로요? 그냥 하찮은 것, triviality. 그래서 사소한 것. 됐죠? 베가텔. 그 다음에 bear 보석금 보석받고 풀어주다. 아세요? 보석금 보석받고 풀어주다.
밑에 보니까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다, 떠나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남에게 넘기다. 그냥 이 베일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보석금을 주고 돈 주고 풀어주는 거 보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의미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Carpenter is free on bail. 그렇죠? 그 카펜터는 보석 중입니다. 그가 뭐 할 때? 자신의 유지에 대해서 항고할 때 보석으로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She was murdered by a man. 그는 남자에 의해서 살해되었죠. 어떤 남자? Out. 지금은 그렇죠. 그 강간범에 대해서 bail. 뭐 되고 있죠? 그렇죠?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그 남자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살해되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보석이랑 같은 단어가 있나요? 일단 보석. 이 정도만 봐둡시다. 그 다음에 베이트. 이 베이트는 미끼 유혹. 우리가 미끼란 말로 많이 쓰는 거죠. 미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미끼라는 의미가 베이트예요. 이 베이트는 원래 그 먹잇감이란 뜻이에요. 먹잇감. 그렇죠. 우리가 바이트도 알고 있죠. 바이트. 한 입 깨물어 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유혹이고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유혹. 루어라는 것도 미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루어. L-U-R-E. L-U-R-E. 또요. 우리가 어떤 애가 이렇게 끌려오게 만드는 그런 유혹할 때 당근이란 말 많이 쓰죠. 당근. 당근. 인센티브 얘기하는 캐럿. C-A-R-R-O-T.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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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제가 좋아하는 먹잇감 모양으로 그렇죠. 걔를 꼬시는 거 뭐 있어요? 디코이. D-E-C-O-I. 디코이. 이것도 유혹. 누굴 꼬시는 것. 디코이.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혹이나 함정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allyhoo. 그쵸? ballyhoo. 자, 저속한 선전, 과대 선전. 밑에 보면은 when there is a lot of excitement or anger about something used to show disapproval. 그쵸? 약간 어떨 때요? 자, 너무 심하지 않아? 과대하죠? 그래서 first라는 단어가 뭐죠? 이게 야단법석이라고 그랬었죠. 소란을 떠는 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ballyhoo. 이건 의성어예요. 막 ballyhoo 그러면서 떠드는 소리에서 그렇죠? 과장된 선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과장된 선전. 버스, 허슬 앤 버스 할 때 버스, B-U-S-T-L-E, 버스. 버스. 그 정도면 되면 되죠. hue and cry. 그쵸? hue and cry. 뭔가 눈에 팍 띄면서 소리까지 내는 거. 그쵸? 보여주고 소리 지르고 hue and cry. 야단법석. hue and cry. ballyhoo. 기억하시고요. 과대선전. 그 다음에 bamboozle. bamboozle. 교묘한 말로 속이다, 속여먹다, 미혹시키다. to deceive, trick, or confuse someone. bamboozle. 뭐 여러 가지 있죠. 속이는 거. 이 뱀부라는 게 원래 뭐죠? 뱀부. 뱀부 알잖아요. 뭐야? 뱀부. 대나무요. 그게 뭐야? 우리가 전에 할로우라는 단어 기억나죠? H-O-L-L-O-W. 할로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속이 텅 빈. 그쵸? 근데 이 뱀부도 어때요? 와, 이 정도는 튼튼하겠다는데 잘라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잘라보기 전에는 안이 텅 비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기만하고 속이는 거야. bamboozle. 그렇죠? 그래서 속이다는 뜻입니다.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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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윙크 기억납니까? 후드윙크. 후드를 눈에 가려버리게 하는 거 후드윙크. 그렇죠? 후드윙크. 속이다. 기만하다. 했었잖아요. pull the wool over one's eye. 그래서 누구 눈앞에 그 울로 가려버리는 거. 이게 후드윙크라는 의미라고 그랬었죠. 꼬마애들 속이는 거. 우리도 속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속았죠. 뭐 했네. 낚였네. 이런 거 많이 쓰죠. 낚였네. 낚였어요. 근데 얘를 딱 속여서 낚아가지고 어디를 보통 낚을 때 어디를 낚죠? 원래 낚였네는 낚시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동물 같은 데는 어디를 딱 낚아가지고 끌고 가면 졸졸졸 따라와요. 코요. 콧뚜레 같은 거 딱 잡고 코에 걸리면 따라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가 콧구멍 딱 잡고 따라오면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가요 후크로요. 그래서
lead somebody by the nose. 그래서 콧겠네. 이 뉘앙스가 그죠? 속여서 누구를 질질 지 맘대로 그죠? 미혹시키고 속여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속이다 할 때 스노우잡이란 것도 얘기했었죠. 스노우잡. 눈이 하는 일. 그쵸? 와, 눈밭이야. 막, 그쵸? 그 위에서 뛰고 넘어지고 했더니 스노우잡. 나중에 그 눈 밑이 똥밭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스노우잡. 눈은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다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스노우잡. 속이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크. 아니죠. 바브드죠. 바브드. 그쵸? 옛날에 걔 누구예요? 와치베이라는 영화 주인공이었던 여제. 굉장히, 그죠? 육체파 여배우. 걔 이름이 뭐죠? 와치베이라는 거 몰라요?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있었는데 해안 경비대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거 해안에 있다가 목숨 구해주는 애? 파멜라 앤더슨이요. 파멜라 앤더슨인데 와치베이가 뭐하네 그 해수욕장에 있다가 위기 상황 응급 구조돼 있잖아요. 그 파멜라 앤더슨이라는 애가 그쵸?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걔 아직도 영화 해요? 파멜라 앤더슨 아직도 해요? 걔 좀 몸이 기형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형적. 저 사람 맞아? 이럴 정도로 그렇죠. 허리는 무지 가늘지요. 근데 가슴하고 또 여기는 이따만한 척해서 옷 입혀 나오면 막 그쵸. 막 무슨 운동선수한테 역삼각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와치베이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애예요. 거기서 굉장히 육체파를 했던데 걔가 그 주인공 했던 영화 중에 바브드 와이어라는 영화 있었어요. 바브드 와이어. 이 바브드 와이어가 뭐예요? 거기서 여주인공인데 굉장히 그렇죠.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여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철조망, 그렇죠? 바브드가 가시예요. 가시가 돋친 철사에서 철조망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거기서 철조망이 그쵸, 웃기잖아요. 그렇죠? 영화 제목 철조망. 그러면 왠지 그 전쟁 영화 같은데 거기에서는 그 여주인공 이름이 바브 와이어였어요. 바브 와이어. 그렇죠? 그래서 가시가 돋쳐 있는 철조망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는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 돋쳐 있는, 가시 돋친, 바늘 돋쳐 있는, 바늘 돋친, 뭐 다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날카로운 겁니다. 우리가 커팅, 그렇죠? 뭐 펜천트, 트렌처트, 에크리모니어스, 또 아까 툭툭 찔리는 할 때 포인티드나 뭐 바이팅 이런 것들 다 가시가 돋치는 의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크란 단어. 바로크 양식. 16세기, 17세기 유럽 예술, 음악, 건축 등에 유행한 양식으로서 기독교적인 장식이 특징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바로크는 원래는요, 그 스페인 남부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질인데요. 그 조개 껍질 모양이요, 다른 조개들하고는 틀리게 생겼어요. 그 모양을 바로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나요? 이렇게 쓰지 않고 사진 한번 찾아볼래요? 바로크는 특이한, 기이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특이하고 기이하다는 뜻으로요. 그렇죠? 또 보편적인 조개 껍질 모양하고는 틀리게 생긴 특이한 기이한 있죠. 바로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크 양식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특이하고 기이한 이 로코코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하고 이상한 이런 의미로요. 됐죠? 베르지. 강둑? 좀 애매하네. 대공사격 질문공세. 거기 밑줄 치세요. 대공사격 질문공세. 탐막 포화를 퍼붓다. 이게 베르지의 개념이에요. 베르지. 이 원래 베르지 할 때 바가 굉장히 잘 쓰인 단어죠. 여러 가지 뜻 있지만 일단 여기 나온 뜻만 봅시다. 바가 막대기. 여러분 야간 사격 해본 적 있어요? 야간 사격? 총알이 꼬불꼬불 나가지 않죠. 우리가 총알 모양을 낫에 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크로스파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위되어 있을 때 막 그쵸 한쪽에서 막 총을 쏘다 보면은 저 피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당하잖아요. 근데 베르지는 이렇게 크로스파이어는 아니고요. 어느 한쪽을 향해서 총알이 막 나가면 이게 마치 뭐예요? 직선으로 나가죠. 베르지.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나가서 마치 모처럼 보여요. 연발적으로 우리가 머신건을요. 머신건 오토매틱의 녹성 가격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다다다 나갈 때 보면 이게 한 발 나가는 게 아니고 워낙 연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그렇죠? 막대기를 이루는 것처럼 한쪽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핑핑핑핑 막대기로 찌르듯이요.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 계속 쏘는 거를 집중 포화를 베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써보신 분 있어요? 군대에서 소총 같은 거 자동으로 놓고 쏘보신 분 있어요?
자동으로 써봤어요? 어떻게? 실수로요? 죽었겠네요, 거의. 죽었겠네요. 실수로 연발로 놓고 쐈으면, 그렇죠.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총을 자동으로 놨을 때는요, 이렇게 붙잡고 영화 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쏘잖아요. 두두두두두 쏘잖아요. 이렇게 못 쏜답니다. 실제로 저도 쏴본 적 없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쏠 때는요, 눌러줘야 된대죠. 이 손으로요. 앞에 누르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쏴야 된대요. 왜냐하면 연발로 쏘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 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탄력 때문에요. 자동으로 놓고 쏘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분당 뭐 몇십 발 몇 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답니다. 이 탄력 때문에 다다다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위로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으로 눌러주고서 안 올라오게 계속 위로 누르면서 그래서 연발을 쏘죠. 연발을 쏘면 막 그죠. 배러지 집중포화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집중포화니까는 우리가 뭐 괴롭히고 비난하고 이런 의미로 많이 쓰겠죠. 근데 이게 총을 쏠 때는 바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대포로 쏘는 거는 거의 그쵸. 그 대포로 쏘는 거는 크잖아요. 탄환이 포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BAT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병대대 포병중대 할 때 battalion 그쵸. battery 이게 포병중대 포병대대가 battalion 이렇게 하는데 battery도 막 그쵸. 이건 막대기로 때려 퍼붓듯이 퍼붓는 집중포할 때 battery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발리볼 할 때 volley, V-O-L-L-E-Y, volley. 이것도 집중포화 이렇게 쓰는 거죠. 집중포화. 총알이 휙 하고 날아가는 건 블리츠라는 것도 많이 써요. 블리츠 클릭 할 때요.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블리츠, B-L-I-T-G, Z요. B-L-I-T-G. 그렇죠. 한 방에 일격에 한 방 쏘아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블리츠 클릭.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셀리라는 단어가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다는 의미겠어요. 그 비행기가 공습하는 것을 셀리라고 많이 씁니다. 공격하다는 의미예요. 셀리요. 여자 이름도 많이 쓰게 하는데 셀리 그러면 공격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죠. 비행기에서 집중포하는 거 셀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집중포화. 집중포화. 됐죠? 그 다음에 basket case 무력한 그렇죠? 기능이 마비된 basket case nervous lack someone unable to cope 그렇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case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면은 손발이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손발이 있이 박스 안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basket case나 casing이라는 단어는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박스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수족이 절단된. 그렇죠. 그래서 손발을 쓸 수 없는 이런 의미가 basket case예요. 박스. 그렇죠. 박싱 헬레나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박싱 헬레나? 여자가 팔다리가 다 절단된 여자. 그런 영화 나온 적 있었죠. 박싱 헬레나. 그렇죠. 케이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casing. basket case. 수족이 다 절단되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body, 음탕한. 이거는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body. 그렇죠? 음탕한 외설적인. body song, joke, stories, and so on are about sex and are funny, enjoyable, often noisy. 그렇죠? 음탕하고 외설적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네요. 이 body란 단어에 원래 명사 뜻이 있는데 이 명사가요. 술집 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board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처럼 음탕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편견이 심한 단어죠. 그렇죠? 편견이 심한 단어입니다. 음탕하다는 단어 이거 왜 설정 음탕하다는 건 뭐 우리가 슬로븐이라든지 지저분한, untidy 또 뭐 있죠? wanton은 보통 남자한테 많이 쓴다고 그랬었죠. 또 loose라는 단어도 그쵸 느슨한 건데 여자한테 쓰면은 그쵸 약간 외설적이고 들어온 거 그쵸 그런 걸 얘기할 때 많이 쓰고 obscene이라는 데 음탕한 그쵸 우리가 그 장면 까마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음탕한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beatitude 이거 했었죠. 우리가 beautify 하면서 그쵸 축복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쵸 더할 나위 없는 행복, 8가지 참 행복, 지복, 정복, 별게 다 있네요. 그쵸, 말. 그쵸? 8가지 참 행복?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묻잖아요. 8가지 참 행복.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네가 제가 보기에는 얘네가 그 캐테고라이즈 하는 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서양 애들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이니머레이트 나열하고 경우 나누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눈이 오네. 그러면 기태 뭐 한방눈, 쌀이눈. 또 눈 있어요? 없죠. 근데 에스키모드는 눈을 지칭하는 단어만 100개가 된대죠. 눈의 종류가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를 나옵니다. 여러분 세븐스 헤븐 이런 거 들어봤죠? 세븐스 헤븐. 그렇죠? 클라우드 9 이런 수가 들어봤잖아요. 그 뭔가 고민하면요. 얘는 그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헤븐도 그렇죠? 퍼스트, 세컨드, 서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세븐. 일곱 번째 천국.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데죠. 그렇죠? 클라우드도요. 하늘에도요. 클라우드 1, 클라우드 2, 클라우드 3, 클라우드 4 해서 있는데 클라우드 9. 그건 어때요?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버링을 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8가지 행복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8가지 참 행복을 얘기할 때 비티튜드라고 얘기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버. 비버 뭔지 알죠? 비버. 그렇죠? 비버가 비버죠. 비버가 비버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리? 해리란 말도 써요. 이 비버를 한국말로 해리라고도 쓰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해리. 강에서 떼지어 사는 설치류 동물. 비버 가죽털. 영어 볼게요. North American animal that has thick fur and wide flat trail. 그렇죠. wide flat trail. 테일을 꼭 태요. 꼬리를 넓적한 가지고 있죠. Cut down trees with its teeth. 이빨로 뜯는 거죠. 얘네도 설치류라는 거 알고 있죠. 얘네도 계속 물어뜯지 않으면 계속 맨날 그 뭐예요. 뭐지? 얘네가 비버가 뭐 만들죠? 얘네가 그 강물 같은 데가 이렇게 뚝 만들고 그러지 나무로. 그래서 홍순하게 한다고 그러고 해서 비버 이게 뚝 해체해주고 그러죠. 이 비버보다도 잘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이 비버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도 잘 나오죠. 얘도 잘 나오죠. 비버하고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이 비버하고 오토하고 헷갈리는데 비버도 있고 오토는 이거 오토 뭐예요? 보노 맞나요? 여러분 보노 그쵸? 수달 또는 해달 바다에 살면 그쵸? 비슷하게 생겼죠? 비버하고 그렇지 않나요? 오토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났어요. 비버보다. 비버는 이렇게 그 뚝을 만드는 거고 오토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쵸? 배영을 잘하죠. 배영을 잘해서 이렇게 조개 껍질이나 돌 같은 거 모아가지고 어때요? 그 배가죽 접히는 데가 이렇게 꽂잖아요. 그 뱃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는요, 자기 배가죽 이렇게 접은대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파우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조개 껍질, 돌 이런 걸 꺼놓고요. 막 배영해가지고 놀다가 그쵸 심심하면은 펴가지고 그거 꺼내서 가지고 막 놀고 또 집어넣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독해 지문에 나왔던 거죠. 이 기출 독해 지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보노보노 만화 보면은 보노보노가 나오는 애 있죠. 많아요. 걔가 그러고 논다면서요. 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놀아요? 거기서도요? 조개가지고 놀아요? 네, 그게 원래 오토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베컨. 이 베컨이요, 손가락으로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질해서 부르다. 고갯짓 따위로 특별한 방향으로 가르치다. 꿰어 부르다. 이거는 원래 여러분, 야, 일로 와봐 하고 부르는 건데요. 이 베컨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이 이거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하나 읽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표시를 해서 내용을 알려주다는 단어 알고 있죠. 뭐야, 그게? 그 뭐야? 좀 어렵긴 한데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 단어 뭔지 아시는 분? 비컨. 이거 뭐야? 비컨. 이 단어에서 똑같은 걸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죠? 그치, 봉화 등대 아니고요. 우리가 봉화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반지의 장 보면은 봉화 열나 멋있게 가죠. 여기서 빵 하니까 푹 퍼지고 또 팡 하고 그렇죠. 봉화나 봉수 있죠. 봉수. 우리 남산 가도 이거 비컨 있어요. 그렇죠? 이 봉수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떤 표시를 해서 알리는 건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 같은 거 표시해서 그렇죠. 정보를 알려주는 게 베컨의 뜻입니다. 베컨인.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손짓으로 부르다 보면 제스처 정도? 그렇죠. 제스처나 모션 정도? 이게 비컨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베컨. 됐죠? 그 다음에
bedizen. 그쵸? bedizen. 이 dizen만 동그라미 치면 이게 dizen이요. 옷을 쫙 멋지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dizen이 dress up. 그래서 be는 동사형 접두어.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히다. bedizen. 멋지게 차려입히다. dizen이 dress up. 그렇죠? 멋지게 차려입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decorate나 ornament나 그렇죠? ornate나 장식하는 거, 꾸미는 거. embellish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볼까요? bedlam, 미친 짓. situation where there is a lot of noise and confusion, chaos.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 미친 짓이라는 뜻 말고요. 정신병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정신병원이라는 뜻 한번 찾아보세요. 정신병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쓸 거예요. 있어요? 정신병원이라는 뜻 있죠. 이거 뭔가 하면 이거는 그 유래된 게요. 옛날에 16세기인가 17세기에 영국의 뭐 세인트 메리 베들렘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베들렘이에요. 베들렘. 그게 원래는 베들레헴이었었는데 그 단어를 줄여서 베들렘 해서 써서 뭡니까? 그 병원에 뭡니까? 그렇죠? 정신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들렘이 미친 짓 정신병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 런던에 있던 병원 이름이 세인트 메리 베들렘이라는 정신병원, 멘털 호스피털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미친 짓. 됐죠? 베들렘. 그 다음에 이거를 베드레글 이러니까 침대에서 레그를 한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렵죠. 근데 거기 딱 하면 좋네요. 옷 따위를 질질 끌어서 더럽히다. 힙합 패션인 거예요. 그쵸? 힙합 애들 그쵸? 질질 끌고 다니죠. 그럼 그쵸? 바지 다 뜯어지죠. 이거 비드래글이에요. 비드래글. 그럼 드래글 알잖아요. 비드래글. 그쵸? 질질 끌고 다녀서 여기저기 다 묻히고 더럽히고 적게 만드는 거. 비드래글. 그쵸? 비드래글 기억하죠? 옷 같은 거 밑에 질질 끌고 나면 지저분해지죠. 그 다음에 beef up. 고기 먹여서 힘세게 하는 거. 강화시키다, 보강하다. 괜찮죠? beef up. 소고기라고 그랬습니다. beef. 세 가지 고기가 제일 유명하죠. 인간이 먹는 거 중에 beef 하나 있고 또 뭐 있어요? beef. 3대 육식류. beef. 또 뭐야? pork, pork. 또요. 그때는 그 치킨류는 화이트 미트가 돼서 뭡니까? 그렇죠? 육식류에 안 들어가요. 뭐야? 그렇죠? 램을 뭐라고 그래요? 그 고기는. 그 양고기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머튼. 이 머튼도 우리나라에서 안 먹긴 하지만은 머튼, M-U-T-T-O-N, 머튼. 세 가지가 3대 육식입니다. 말고기 이런 건 개고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 돼지, 양, 머튼. M-U-T-T-O-N. 맞죠? 머튼.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beef up, 보강하다는 의미 있고요. 제가 이거 beef가 s를 쓰면 뭐라는 의미 있었죠? 불평하다는 의미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beef at. 불평하다는 의미도 기억하시고요. 보강하는 거. augment, bolster, booster, 그쵸? muscle up, build up, 그쵸? hone up, hone도 기억나죠? 갈고 닦는 거, hone. 그 다음에 brush up, brush up은 연마하는 거죠. brush가 이렇게 박박박박 실력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또 했어요? 우리가 WHET, wet는 기억납니까? 이거 연필 깎는 거라고 했는데 뭡니까? 식욕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 sharpen 이런 단어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떠올려 봅시다. 그 다음에 be further, 그렇죠? further. 이 further이요, fuse,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신을 잃고 혼란스럽게 하다. 알고 있죠? 이거 be further. 그래서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e, perplex, purge 이거 말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bemused 또요. bemused, nonplus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obfuscate해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befuddle처럼요, 그렇죠? 뿌옇게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막 진흙을 더 발라서 막 진흙탕이 된 진창이 되는 거 뭐 있죠? mudder, M-U-D-D-L-E 이것도 진흙창이 돼서 안 보이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어떤 단어 많이 쓰냐면은 혼란스러운 거, 눈앞이요 뿌얘지는 게 아니고 번쩍하면 어우 눈부셔 못 보이겠어. 이거 뭐예요?
눈부시게 말라고 깜짝 눈이 부시게 해서 앞에 안 보이게 하는 거. dazed라는 단어 많이 쓰죠. D-A-G-E, dazed. 깜짝 놀라는 겁니다. dazed. 그럼 앞이 뿌얘지는 거 F-A-G-E, phase. 이거는 뿌에서 안 보이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 왜 그런 거면 정신을 이렇게 해서 곤혹해서 어리둥절하게 해서 애를 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즈도 괜찮고요. 나중에 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보처럼 멍하니 돌로 굳어버리듯이 하는 거. 피트리파이라는 단어 알아요? 피트리파이, 돌로 굳어버리는 거. 피터가 돌이거든요. 피트리파이. 그쵸? 또는 멍해지는 거. 스투피파이. 이런 것들도 그쵸? 애가 그쵸? 돌처럼 굳어지고 멍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Get somebody startled. 깜짝 놀라게 해서 멍 때리게 하는 거. 그쵸? 됐죠? 그 다음에 behemoth. 이게 맘모스잖아요. behemoth.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옛날에 나왔던 맘모스처럼 거대한 동물이 behemoth인데 이거에서 어떻게 돼요? behemoth가 거대한, 엄청나게 큰.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을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giant 또는 mammoth. mammoth도 알죠? M-A-M-M-O-T-H. mammoth. 우리가 mammoth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우스의 아버지 족들이 무슨 족들이었었죠? 티탄족이요. 그래서 타이탄, 그렇죠? T-I-T-A-N, 타이타닉, 거대한. 그다음에 큰 원형 경기장, 컬러시움 할 때 컬러서스도 거대한, 컬러서스, C-O-L-O-S-S-U-S, 컬러서스, 거대한. 또 우리가 그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요. 이 괴물이 그렇죠?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 포세이돈 말고요. 옛날에 그 누가 얘기한 거 하면 이 단어는 누가 처음으로 얘기했냐면은 그 로크 말고 또 있죠. 홉스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했으면 홉스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이 괴물에게 한번 주면 이 괴물은 스스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그렇죠. 국가 주권론, 국가 계약론 할 때 그 뭐였어요? 우리가 리바이어든, 레비아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영어로 리바이어든. 그렇죠. 넘어갑시다. 레비아탄 몰라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괴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behest. 명령. 이건 수거로 쓰입니다. behest of somebody. 누구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볼게요. Committee was set up at the behest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요. behest. 원래 이 behest의 의미는요. promise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겁니다. 공약.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behest.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죠? beholden. 은혜를 입은 신세를 진. 예문 볼게요. I had feeling beholden to anyone. 어떤 사람에게 beholden 됐다는 감정이 싫어요. 원래 behold가 무슨 뜻이죠? 보다죠? behold, 보다. 그렇죠? 이거의 과거 분사형인데 예문 봅시다. Do feel that you have a duty to someone because they have done something for you. 그들이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는 beholden. 그러니까 behold라는 단어에 그냥 PP형인데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인데 그럼 굳이 우리가 생각하면 뭡니까? behold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죠. beholder가 관찰자죠. 그럼 누가 나를 걔가 나를 봐줬어. 이게 뭡니까? 봐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뒤를 봐주고, 그쵸? 관찰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beholden 된 거니까 누가 나 봐줬다는 겁니다. 그쵸? 봐줘야지.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만약 한국말로 쓰잖아요. 그쵸?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그럼 도와주고 있는 거죠. beholden.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빚진. indebt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hoove. 맞아요? behoove. 당연한 의무이다. 이 단어도 잘 나오는 거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특히 it behooves somebody. 그러면 뭐뭐 하는 게 뭐뭐의 의무이다 할 때 behoove예요. behoove예요, 여러분. 후브가 무슨 뜻이죠? 후브요. 알아요? 후브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요? 틀이라고 그러나요? 틀?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어? 더 어려워요, 한국말보다.
고창지? 고창증? 병 이름이에요? 후브는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말이 지나갔을 때 밟히는 그 자국이나 틀 있죠. 바퀴가 지나가면은 찍히는 자국, 이게 후브즈거든요. 말발굽 같은 게 찍히는 거. 그럼 비후브는요, 고기를 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지나갔던 대로 또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걸 또 하게 만드는 게 비후브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루틴,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야. 이런 의미 있어요. 후브즈예요. 됐어요? 아까 고창증은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래요? 가축의 위가 가스로 불려지는 병.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영어로 된 거 볼게요. Now only used impersonally 하게 쓰이는 건데 as it behooves somebody.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behooves가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게 규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Old use or former to be necessary or fitting to on their part. 그들이 하기에 적절한 맞는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e legal. 이것도 했었죠? league가 무리를 이루어서 그 사람을 둘러싸서 괴롭히는 거. 그래서 포위 공격하다. 기억나세요? 이거 무슨 단어면서 했었죠? 우리가 포위하다? besiege. 그죠? beset. 둘러싸다. surround. 그죠? 여러분 다 당해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해본 거라고 그랬었죠. 또 이렇게 포위 공격하다는 의미로 둘러싸다 enclose라는 단어도 했었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로 에워싸는 무슨 단어 했었죠? ham in. 기억나요? 그렇죠? ham이 울타리라는 뜻 있다고 그랬었죠. 물론 어원은 P라는 뜻도 있지만 hem 그 다음에 띄고 in, ham in. 이게 둘러싸다, 가두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bemoan, M-O-A-N 동그라미 네모치면 되죠. 이게 우는 거예요. 슬퍼하다, 비탄하다. 그렇죠? lament 알죠? L-A-M-E-N-T, lament. 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 루에서 이게 루프 그러면 그렇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루프, 그렇죠? 루 이런 것도 봤었고요. 흐느끼는 거, 뭐 weep라든지 W-E-E-P 또는 beware, wail도 막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거, wail. 이게 moan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이 moan이요, 이 moan하고 가면은 또 틀려요. 이건 우는 거고요. 이 moan은요, 이거는 그냥 애도하다는 단어예요. 애도하라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조문단 사절단 할 때 모닝 파티 그러면 이 모닝 파티는 애도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는 거고 이거는 애도하는 거고 의미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하고 뭐 benighted 밤이 된 또 베니그티드 이 어려운 단어 benighted 밤이 된 어두운 그래서 밤이 되고 어두웠다니까는 아직 뭡니까 그렇죠. 날이 밝힌 미개한 문명에 두드러진 우매한 이런 단어를 보면 되겠네요. uncivilized, primitive 그렇죠. uncivilized나 primitive, backwater 또는 backwarded, backwater나 backward 알죠? backwarded 뒤처진 원시에 뒤처진 원시에.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는 3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과 4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죠? 다음 주가 수요일까지 있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죠? 네, 오케이. 수요일 날은 조금 보강을 약간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약간 좀 해야 될 수 있는데 대충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복습만 좀 많이 하세요. 수고도 하셨습니다.